봅시다. 삼 번부터 봅시다. 자, 1이 아닌 두 양수 AB가 로그 AB는 3분의 1이고 로그의 A 곱하기 B는 3분의 8이다. 이게 다 잘 할 텐데 그래서 선생님 나는 이제 그냥 어떻게 풀 거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해볼게. 이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두 문자의 관계를 찾겠다라는 거지. 어제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항상 문자의 관계를 줄이겠다고. 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걸 좋아하겠다라는 거지. A의 3분의 1제곱이 B니까 B 대신에 A의 3분의 1제곱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B 대신에 A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로그에 A의 3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 여기 3분의 8 이렇게. 그럼 A의 정에 의해서 3분의 4제곱은 10의 3분의 8제곱 이렇게 되겠지. 아, 이게 B분의 A거라 그랬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우리가 등식의 양변에다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많이 생긴 거거든. 등식의 양변에 같은 거듭 제곱으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A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는 10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B는 10의 B의 A가 맞지? B는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B분의 A는 A를 B로 나눠달라는 거니까 10의 3분의 4제곱. 그래서 관계식 찾는 거 항상 우리 1차 관계식을 찾을 수 있으면 그 식의 관계가 나오면 나머지 어렵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제곱근 잘하는 친구들은 절대 안 헷갈려. 절대 안 헷갈리는데 이게 가끔씩 자주 푸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자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 제곱근 문제는 항상 정의대로 갔으면 좋겠어. 루트 81의 4제곱근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4제곱해서 루트 81 되는 방정식의 해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x 4제곱이 루트 81이 되고 싶은 거 나누고 식 하나만 쓰고 가면 얘가 9니까 절대 헷갈릴 수가 없겠지. 그럼 x제곱은 뿔마 3. 지금 음수인 걸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x제곱이 뿔마 3인데 마이너스는 허수니까 필요 없고, 그래서 x는 뿔마 루트 3이 되겠지. 그래서 음수인 것은 마이너스 루트 4 이렇게 나올 거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을 b. 그럼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게 b가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 나오니까 그래서 써놓고 가면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거고, 요거 제곱근 가지고 항상 내신에서 문제 지저분하게 많이 바꾸거든. 그래서 실수 안 하게 애초에 식을 좀 써나갔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잘 알고 있잖아. 짝수 제곱근의 실수인 것의 개수는 우리 이거 한 번만 정리해보고 갈까? 한 번만. 이 선생님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데 다 이해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제곱근이 n 제곱근 중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따진다고 하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로 나눌 거야.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로 나누겠다. 짝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홀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짝수일 때는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때는 없고,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하나. 그래서 A가 양수면 2개, 하나, 0이면 1개, 1개.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없고 1개다. 이걸로 이제 우리 바로바로 쓰면 되겠지. 그럼 지금 n-5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n-가 우선 이렇게 나눌 거 그냥 n이 홀수일 때는 다 1인 거지. fn은 그냥 다 1이야. fn은 다 1이 될 거고, n이 짝수일 때는 요 n-5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n-5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몇 개겠다? 2개겠다. 지금 홀수일 그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짝수일 때는 그래서 나머지는 안 나올 거고 0일 거고 짝수일 때만 2개겠다. 나는 이런 거 쓸 때 얘가 11이 되고 싶잖아. 숫자 별로 안 크니까 그냥 써. 학교 시험 괜히 불안하게 하지 말고 그냥 쓰자고. F2는 0이지. F3은 무조건 1이고 F4 0이지. F5 1이야. 그럼 여기다 한 번 써볼게. 1 협력 0 더하기 1
더하기 1. 이게 지금 2, 3, 4, 5. 선생님이 지금 영상으로 봐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볼게. 6일 때는 어떻게 되니? 6 집어넣으면 양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2개 되겠네. 2개, 1개, 2개, 1개. 그럼 얘가 11 되려면 어디까지 더하면 되니? 2, 4, 5, 7, 8, 2, 1 이렇게까지 더하면 되겠다. 그래서 9, 10, 11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K는 11이 되겠다. 만약에 잘하는 친구들이야 개수 세는 거 잘 할 텐데, 만약에 개수 세는 거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학교 시험에서는 써서 가라. 써서 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6번. 성민아, 선생님이 그냥 문제 빠르게 다 풀 거거든? 어떤 거 포커스 맞추면 될지 한번 들어봅시다. 6번. 성민이 이거 하나 줄게. 새 거. 6번. m이 135보다 작거나 같고 n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놈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 이게 이제 문제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게 두 개 다 만족하는 n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고 지금처럼 각각 풀 때도 있으니까 지금은 각각 풀 거니까 3 루트 2의 m,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만 만족하면 되니? 2m이 세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지. 세제곱수.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 번만 해보면, 2m이 세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m이 어떤 형태가 되는데, 우선 2를 두 개를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자연수 p가 있다고 쳐보면 p가 세제곱꼴, 이런 꼴이 되면 되겠다. 이렇게 한 번만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루트 n 세제곱, 얘가 제곱수가 돼야 되지. 루트 n 세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n 세제곱이 제곱수가 돼야 돼. n 세제곱이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n이 제곱수가 되는 수밖에 없겠지.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꼴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m 더하기 n이 최대로 커지고 싶어. 그럼 n은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제곱수가 되는 가장 큰 수 9일 때가 가장 큰 수가 될 거고, 얘는 이제 p에다가 이런저런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계산해보는 수밖에 없겠지. p에다가 2 집어넣으면 32, 3 집어넣으면 27 곱하기 4니까 얼마니? 108인가? 요게 아마 제일 크겠네. 이렇게. 그래서 117이 127 곱하기 4, 108 맞죠? 그럼 117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7번. 내가 이게 답지가 없어가지고 확인 좀 해줍시다. 계산 틀리거나 그러면 말 좀 해줘.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이제 모의고사 기출인데, 이게 너네 이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뽑은 것이 잘 모르겠어. 죄다 제각각이거든. 죄다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어떤 기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좌표들만 좀 잘 찍으면 될 거거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선분 AQ에서 AP를 뺀 게 자연수가 되고 싶대. 선분 AQ에서 요거의 절대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 우리는 이제 길이를 표현을 하면 될 거고, 길이를 표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좌표만 잘 찍으면 되는 거지. 좌표만 잘 찍어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항상 y는 x에 대해서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 y는 x를 최대한 써먹어 봐야겠지. 만약에 내가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하면 y좌표도 a가 될 거야. 그럼 점들이 다 찍히겠지. a부터 찍을 걸까? 이 점의 좌표는 a, a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p의 좌표는 a, 로그 4의 a 이렇게 찍을 수 있겠다. q의 좌표는 y가 a가 되는 점을 찾아야 되니까, 얘가 a가 되는 점을 찾으면 x좌표가 로그 2의 a고 y좌표는 a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길이라는 건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니까 그걸 녹였으면 좋겠고, 절대값 AQ-AP도 순서대로 그냥 AQ, AP 써가지고 쓰지 말고, 어차피 AP가 길다라는 거 자명하게 보이잖아. AP가 길다라는 게 자명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AP에서 AQ 그냥 바로 뺍시다. 굳이 절대값을 안 쓰고 풀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하자고. 그럼 AP의 길이는 A의 Y좌표에서 요놈의 Y좌표 뺀 거니까 A 마이너스 로그 4A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빼기 AQ, A의 X좌표에서 요놈의 X좌표를 빼면 되니까 A 빼기 로그 2A, 요게 자연수가 되고 싶어. 자연수. 이렇게 보자. 어떤 자연수가 되고 싶다. 계산이 쉽게 되지. 이렇게 빠지고 로그 2의 A에서 로그 4의 A를 빼면 될 거야.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취향 차이인데 보통은 이제 요거를 4를 2의 제곱으로 해서 빼가지고 2분의 1 넘겨서 푸는데 나는 이제 항상 얘기하는 분수를 혐오하기 때문에 분수를 안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난 얘를 4로 바꾸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야. 얘를 4로 바꾸는 걸. 이게 만약에 2분의 여기가 2가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2분의 1이 있었어야 돼. 우리 항상 식에다가 1을 곱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을 곱했다라고 쳐서 얘는 1로 보내버릴 거고 얘는 절로 보내버리면 되겠지. 나는 아니면 얘는 그냥 밖으로 둘까? 그럼 2 로그 4에 이게 이제 일부러 내가 너네들 잘 푸는 친구들도 잘 풀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계산하는 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 이렇게 해야 나중에 수능에서 이렇게 해야 실수 안 해. 그래서 얘가 자연수가 되면 되겠다. 얘가 자연수가 되는 최소의 정수 A라고 했으니까 A가 4의 거듭제곱이면 될 텐데 최소의 정수니까 A가 그냥 4가 되면 되겠네. 삼각형 APQ의 넓이는 집어넣어서 풀면 여기가 이 길이가 2가 나오고 여기 3 나오나? 답은 3이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거를 지금 내신 대비 할 때 습관을 들여놓으면 좀 좋을 것 같아. 이왕이면 암산하는 연습도 좀 하고. 8번. 이것도 이제 뭐 잘하는 친구들이야 보자마자 뭘 해야 될지가 보일 텐데 안 보이는 친구들은 제일 먼저 신경을 썼으면 하는 게 얘네 형태가 똑같다라는 거. 지금 알파 자리에 베타 들어가고 베타 자리에 알파 들어가면 형태가 똑같다라는 것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요 문제 풀면서 하나만 좀 선생님 설명을 해볼게.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했거든. 이제 우리가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이제 빨리 구하잖아. 두근의 합은 3이 될 거고 두근의 곱은 2분의 3이 될 거야. 지금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는데 선생님은 1학년들한테 이거를 수업할 때 근각계술 설명할 때 두근의 차 정도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거든. 두근의 차 혹시 어떻게 빨리 구하는지 아니? 제곱으로 구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이게 모르니? A분의 루트 D?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이런 거를 평소에 너네가 이제 생각하면 이게 물론 이거 A-B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이거 쓰면 돼. 쓰면 되는데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많이 나오잖아. 두근의 차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근각에서의 관계 한 번만 생각해봐. 근각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근의 공식 한 번만 생각해봐. 근의 공식이 어떻게 되니? 2A분의 마이너스 B의 뿔마의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이지. 이게 판별식이잖아. 이렇게 써볼게. 그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거든? 나는 근의 공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뭘 많이 얘기하냐면 뿔마지, 뿔마. 기준의 뿔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내가 보여줬었나? 인수분해 나 어떻게 하는지? 근의 공식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설명해 준 적 있니 너네한테? 해준 적 없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5가 있어. 그럼 얘가 5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지. 그치? 이게 숫자가 작을 때는 잘 보여. 이건 숫자 크면 이게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문자 2개짜리를 풀기 때문에 그래. 곱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마이너스 4니까 문자 2개짜리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지. 이걸 인수분해 하려면. 근데 이걸 어떻게든 할 수 있냐면 얘는 지금 축이 2인 2차식이잖아. 2차 함수잖아. 2를 기준으로 대칭이지. 근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얘가 2에서 t만큼 빠진 거고 2에서 t만큼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알파를 2 마이너스 t라고 생각하고 베타를 2 플러스 t라고 생각해봐. 그럼 둘이 곱한 게 얘가 되면 되지. 2 마이너스 t 곱하기 2 플러스 t가 요놈의 절반 축의 방정식 뺀 게 이거 풀면 되거든. 그럼 문자 한 개짜리 방정식으로 바뀌잖아. 2개짜리 풀래 1개짜리 풀래 싸움이야. 난 인수분해를 사실 다 이렇게 하거든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편한 것들도 있겠지만 숫자 지저분하면 지저분할수록 이게 빠르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요 과정이란 말이야. 나는 근의 공식을 이걸로 가르쳐. 나는 살면서 근의 공식을 안 쓰거든. 이걸로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똑같은 거야.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고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잖아. 빼봐. 그럼 뭐 나와? 2a분의 2 루트 d가 나오네. 그래서 a분의 루트 d라고. 그렇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그런 것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면 쓸 수 있지. 그럼 쓰라는 거야. 많이 나오잖아. 진짜 많이 나오잖아. 두근의 차.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거 짝수 판별식 아니야. 그냥 판별식이어야 돼. 이게 만약에 짝수 판별식이면 어떻게 써야 돼? 짝수 판별식이 원래 두근의 차가 a분의 루트 d인데 짝수 판별식이라는 게 뭐냐면 a분의 루트에 이게 짝수 판별식이거든. 그러니까 4가 바깥으로 나가겠죠. 이렇게. 짝수 판별식 쓸 거면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안 써도 돼. 이거 쓴다고 뭐 다이나믹하게 빨라지는 거 아닌데 내가 이거를 지금 너네한테 보여주는 이유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면 평소에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배운 게 있으면 써먹을 생각을 해야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누가 가르쳐서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저렇게 맨날 하는데 이 두글자 왜 저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늘 많이 나는 했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식 한 줄이라도 덜 쓸까? 생각 싸움이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이제 이걸 좀 선호해서 한 번만 연습해볼까? 한 번만. 최고차의 개수 2분의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고 싶으면 2 루트의 짝수 판별식 쓰라고. 그럼 절반의 제곱 9에서 곱한 거 빼면 되니까 3에서 루트 3이 지금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렇게 쓰지만 암산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제. 암산으로. 쓰다가 시간 다 간다고. 쓰다가 시간 다 가. 만약에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루트 3이야. 루트 3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이네. 이렇게. 그럼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통일. 루트 3, 3이야. 그럼 아까랑 똑같아. 3의 2분의 1 제곱으로 빼고 싶냐고. 난 그런 짓 안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3을 루트 3의 제곱으로 갈 거라고 난. 그러면 이 바깥쪽으로 빠지고 얘도 마침 내려오니까 날아가네. 이렇게 날아가네. 루트 3, 밑이 루트 3으로 통일됐지. 형태가 문자만 바뀐 상태고 무슨 관계니? 이게 우리가 익숙해야 되는 거지. 산술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해야 돼. 서로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거든. 역수 비슷한 관계들이지. 역수 비슷한 관계들. 곱하면 상수가 되는 관계들. 2루트 6, 루트 6, 2루트 6, 루트 6. 그러니까 곱할 생각해야 된다.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그냥 곱하면 되겠지. 루트 3인 거 그대로 가지고 가자고. 나중에 처리해도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알파 베타의 24인가? 알파 베타분의 24.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먼저 할까? 이렇게 곱하면 6분의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역수니까 2. 요거 2. 그래서 4 이렇게 나와있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알파 베타가 2분의 3이니까 계산하면 처리가 되겠지. 그럼 아마 로그 루트 3분의 4분의 81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줄이면 되니까 나는 여기까지만 쓸게. 이게 2분의 9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나와서 또 뭔가 계산이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하면 될 거고, 그 다음 9번을 봅시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을 풀이하는 이유가 이렇게 그냥 놓아있는 것들 이런 김에 우리 솔터고끼리만 있을 때 내가 솔터고가 좀 편한 게 뭐냐면 막 기분이 떨어지는 친구가 유일하게 없는 학교야. 여기서 막 제일고나 뭐 장기고나 다른 학교들은 약간 기본기가 떨어지니까 교과서 문제조차도 좀 버벅이는 친구들이 많은데 솔터는 그게 없어서 그래서 보강을 따로 뺀 이유가 이렇게 하면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몇 개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도 봅시다. 사실 푸는 방법은 많아. 뭐 A, B 처리해가지고 뭐 로그로 처리해서 풀어도 되고 지수 형태를 좀 지저분하게 바꿔서 풀어도 되고 얼마든지 많이 바꿔서 풀 수 있는데 최대한 좀 편한 계산, 최대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산 좀 덜 하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지. 무작정 뭔가 손이 나가기 전에. 얘도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베이스가 되는 문제라고 나는 표현을 해. 나는 베이스가 되는 문제라고 표현을 하거든. 학원에서 이렇게 교재로 쓰는 문제집들이 있잖아. 우리 학원은 지금 개념 플러스 유형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풍선자라는 교재를 많이 선호해서 쓰거든. 뭐 풍선자가 됐던 개념 원리가 됐건 개념 플러스 유형이 됐건 어떤 교재가 됐던지 간에 문제집 교재의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론 교재들은 이론 설명이 나와 있고
대표 예제 문제가 있고 밑에 유제 문제를 너네가 풀어보지. 이 예제, 유제가 반복된단 말이야. 이 예제 문제들이 있지. 예제 문제들을 나는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해. 이 베이스가 되는 문제를 못 풀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지.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은 한 문제도 빠짐없이 할 줄 알아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야 돼.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 수능 때나 내신 전에 많이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내가 지금부터 이제 너네로 치면 수학 상부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벡터까지 설명을 쭉 한다고 해볼게. 이론 설명을 쭉 하는 거야. 쭉 해. 수학 상부터 고등학교 3년치 과정을 쭉 설명을 하는 거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그거랑 관련된 이론의 베이스 문제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겠냐 안 집어넣고 있겠냐. 당연히 집어넣고 있겠지. 한 문제도 빠짐없이 다 쓸 수 있어. 다만 그러니까 쓴다는 게 문제를 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 이론에서 중요한 문제, 이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들. 이걸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구함이라고 얘기해. 공구함. 너네 집에 가면 다 이제 공구함 하나씩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거기 뭐 드라이버도 들어있을 거고 니퍼도 들어있을 거고 벤치도 들어있을 거고 다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성민이한테 성민아 가서 몽키 스패너 하나만 갖고 와 라고 얘기했어. 그럼 성민이가 몽키 스패너가 뭔지 알아야 갖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이제 성민이가 만약 모르면 설명을 해주겠지. 보여주면서 이게 몽키 스패너야 라고 알려줄 거 아니야. 그럼 성민이는 걔 머릿속에 각인이 됐을 거라고. 그게 문제, 베이스 문제가 너네가 우선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 맞아, 내가 이 이론을 배울 때는 이 베이스 문제가 이게 있었어. 이게 각인이 되어 있어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 내가 이렇게 느낀 육각 볼트가 있어. 이걸 조여야 돼. 이걸 조이고 싶은 거야. 이 육각 볼트를 조이는데 필요한 게 몽키 스패너란 말이야. 그러니까 몽키 스패너라는 걸 몰라. 그럼 이 볼트를 조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난 모르지. 근데 몽키 스패너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럼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조이기 위해서 몽키 스패너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또 너네는 베이스가 되는 문제를 각인시키고 있어야 돼.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풀었었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문제를 이용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제일 많이 잘못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시험 볼 때 아씨 나 이거 풀어봤었는데 이거 풀이 어떻게 했었지? 이걸 풀이를 기억하려고 그래. 천재냐고. 학원에서 지금 시험 대비하면서 문제를 1000문제도 넘게 풀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당연히 기억 못하지. 당연히 못해요. 모든 과목이 다 똑같아.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사회든 문제를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베이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 사실 그냥 무식하게 대입해서 풀어도 풀리는 문제인데 내가 이런 거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스가 문제가 뭐였는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런 문제를 푸는 베이스 문제 뭐였을까? 두 지수가 같을 때 뭘 구해라, 뭐 해라 라는 거. 뭐야? 이런 거라고. 뭐 이런, 2일 때. 너는 이런 문제 많이 풀었잖아. 맞아? 2의 제곱이랑 3의 b제곱이 같은데 이런 거 있어. 이게 베이스가 되는 문제인 거라고. 이 문제의 베이스는 이거라고. 그러니까 역수만들 생각해야 된다고. 역수만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무식하게 풀면 안 된다고. 전개 한번 해봐. 전개하면 더 보여. 역수를 만들어야겠다가 더 보인다고. 왜? 날라가거든 이렇게. 그럼 둘이 같거든? A, B로 나누면 어떻게 돼? 얼마나 이뻐지? 2분의 A, B로 나눌까? 2 A, B분의 2를 곱할게. 양변에 A, B분의 2를 곱한다고 쳐봐. 내가 숫자를 잘 찍었네? 이렇게 나온다고. 나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무작정 손부터 나가면 안 돼. 무작정 손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좀 계산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얘는 이거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럼 그동안 풀었던 문제로 바뀌는 거잖아. 우리 두 식이 같으면 K로 같다고 이렇게 놓기로 했지. 그러니까 2의 A제곱은 K고 3의 B제곱은 K야. 그럼 A분의 1하고 B분의 1 만들 거니 우리 지수의 양변에 얼마든지 같은 거듭제곱 할 수 있으니까 2는 K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될 거고 3은 K의 B분의 1제곱이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지금 지수의 합이 되고 싶은 거 둘을 곱하면 되지. 6은 K의
이렇게 돼서 얘가 K제곱이네. K는 루트 6이다. K가 루트 6이니까 4A제곱 3B분의 1, 3B제곱분의 1은 어렵지 않게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아마 36이 나왔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조금 이게 뭐 은율이도 그렇고 교선이도 그렇고 이제 시연이가 목요일날 못 와가 금요일날 못 왔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S반이나 A반 친구들은 나랑 수업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성민이는 그래도 나랑 좀 해봤으니까 이제 내가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많이 알 텐데 선생님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맨날 내가 수업 시간에도 진짜 막 수십 번 얘기하자니 제발 답지 보고 고치지 말고 안 되면 질문해라. 이게 내가 사실 나는 내가 숙제로 내준 문제를 다 풀어주고 싶어. 선생님 내가 애초에 강사 생활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인간 강사를 같이 병행하는 걸로 선생님이 강사 대비를 대성학원에서 해서 나는 인강하고 이걸 같이 했다 보니까 보통 인강 강사들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영상으로 8일을 하니까 문제를 다 푼단 말이지. 내 교재의 문제를 다 풀어 싹 다 푸는 거지. 현우진 선생님이나 뭐 유명한 인강 강사들 강의를 봐봐. 모든 문제 다 풀지. 다 푼단 말이야. 근데 이제 현장 강의를 하다 보면 그게 될 수가 없어. 왜냐면 그거 다 풀어주다가 시간 다 가니까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꼭 풀어주고 싶은 문제들은 질문이 안 나와도 해주는데 이제 막 반이 섞여 있다거나 그러면 애들이 안 들어 우선. 이렇게 내가 풀이를 해줘도 안 듣는 거야. 내가 맞춘 건 안 듣는 거야. 내가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S반에 벼르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 한숨 푹푹 쉬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나는 그냥 빨리 하고 가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이거 풀린다고. 이거 보고 있으면 그지같이 풀고 있거든 진짜. 안 보는 거야. 지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난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항상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한 번씩만 해보면 진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어. 계속 어떻게 하면 좀 한 줄이라도 풀이를 덜 쓸 수 있을까? 계산을 조금이라도 덜 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선생님이 제일 신경 쓰는 거 사실 하나거든. 문제 푸는 방식을 통일시키는 거. 내가 수학 상을 풀건 수학 1을 풀건 수학 2를 풀건 심화미적분을 풀건 1번 문제를 풀건 10번 문제를 풀건 30번 문제를 풀건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야. 똑같은 방법.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딨어. 내가 이땐 이걸 쓰고 저땐 저걸 쓰고 우리 머리는 천재가 아니야. 우린 천재가 아니잖아. 다 기억 못해. 편법 이런 거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뭐만 쓴다고? 난 정의만 쓴다고. 정의랑 베이스만 쓸 거야. 그래서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많이 해보고 문제들 소중히 다뤄줘. 그러니까 베이스가 되는 문제들을 소중히 다뤄줘야 돼. 쉬운 문제니까 애들 대충대충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고. 얘도 봅시다. 얘도 지금 여기 3a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 이제 이거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3의 a제곱하고 3의 a 마이너스 a제곱 만났을 때 잘하는 친구들이야 잘하는데 역수관계라는 걸 빨리 좀 신경 쓰다라는 거지. 선생님은 이제 지수의 마이너스 요거를 나는 애초에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마이너스를 떼고 뒤에다가 역수를 붙여. 왜냐면 그게 마이너스 1제곱의 정의니까. 지수의 마이너스의 정의가 역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곱하면 1이다가 쉽게 보이잖아. 그래서 얘를 3의 a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얘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들이 가능한 거니까.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얘 3의 a 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a제곱을 보통 우리가 t로 이렇게 치환을 하겠지. 이쁘게 벌써 만들어줬네. t 제곱 이 t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거고 선생님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치환한 거 반드시 써주라고.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치환한 거 무조건 써줘야 돼. 그래야 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우리가 역수관계고 지수는 항상 숨어있는 게 양수다라는 거잖아.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도 우리 처음 듣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를 우리 많이 만나잖아.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선생님 물론 이제 수능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내신에도 통하니까 최대 최소 얘기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조건 그래프부터 생각하는 거야.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의 확률이 70% 이상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부터 생각하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서 가장 높게 찍히는 게 최대값, 가장 낮게 찍히는 게 최소값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 최소 문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뭐 해야 돼?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없는 거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없는 거. 만약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내용이야.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억울하지만 산술기하 평균이야.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확률이 거의 30%에 육박해. 그럼 산술기하는 되게 뜬금없잖아. 그래프랑 산술기하는 사실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 뜬금없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산술기하는 언제 써야 돼? 네. 네, 제가 먼저. 네, 알겠습니다. 이거요? 이거 몇 시쯤 가요?